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목요일장 오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업황 바닥론, 여기에서 힌트 얻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 겁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데 위원님께 첫 번째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위기는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여기서 수익 챙기나 싶었는데 또 한 번 뻗어나가는 IT 소부장 쪽에 일단 많아서요. 그 성격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 타는 건지 일단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서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간에 이제 희석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뭐 일단 2차 전지가 뻗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석 게임의 한 축인 반도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까요? 마이크론이 이제 뭐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이제 급등했다라는 것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금 가격 탄력성을 좀 유지시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메모리나 시스템이나 다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미국 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하는 얘기고 예측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시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IR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체에서는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공급사 측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얘기를 타진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 처음에는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조금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몸에 와닿는 느낌이 좀 달랐었죠. 하지만 이제 CEO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하지만 SK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저는 대장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챗GPT 관련해서 GPU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뭐 국내 지수에 대한 또 이런 움직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이쪽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SK하이닉스 놓고는요, 위원님께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목에 차요. 6만 5천을 넘어주고 나면 7만 원대까지 훅 갈 수 있지만 일단 매물대를 좀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를 놓고 본다라면 메모리보다는 현재 지금 시스템 쪽, 근데 둘 다 시스템은 아니죠.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죠. 하지만 챗GPT 관련해서 GPU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간 비교 우위를 볼 수 있고 단일 품목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기준점이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으로에 대한 이벤트를 본다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이크론 실적 그 이후의 흐름을 봤잖아요. 그럼 국내에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7일 발표되는데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힘이 더욱더 받게 될까요? 바닥론이 힘을 받게 된다면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반도체주가 실적이 안 좋을 걸로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 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은 뭐 정말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실적과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상승을 보면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과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종목이 바닥을 잡았을 때가 바로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결국은 그 공급 감소라는 부분이 불었을 때 바닥을 잡았고,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상승 전환했을 시기가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 정확하게 그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사이클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대응으로 분명히 그 레벨업 섹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나왔듯이, 물론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AI나 챗GPT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확충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보면 분명히 그때 바닥을 잡고 상승을 했지만 이게 뭐 V자형 반등 형태로 실적이 안 좋은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그 발표한과 더불어서 뭐 하루에 10%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투자를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을 안았을 때는 대표님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이 1시 55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 열고서 치수법 처리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요. 오후장에 뉴스가 나올 경우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뭐 신선도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에너지는 응축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호재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은 신선도를 많이 떨어지고 이미 지난번 그 발표됐던 시기부터 상당한 노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으로 급등을 한다면 아마도 반도체 장비주 일부 지금 급등하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에 한해서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이제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반도체는 어쨌든 올해가 저점이 형성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 적어도 보유를 하겠다라는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코멘트도 받아봤는데요. K칩스포 관련해서 속보 나오면 저희 또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와 오후장 계속 쭉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지금 시소 게임을 하는 듯한 2차 전지주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 이제 세부안이 공개된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포인트들 어제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도 저희 하겠지만 위원님과 먼저 여기에서 오늘은 출발을 하고 싶어요. 시장 관심의 중심에 있는 SK 그룹주 그 가운데서 SK 이노베이션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화학 섹터랑 묶기도 하지만 오늘은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2차 전지주로서 보면서 SK 이노베이션의 오늘 강세 불 봐도 되는 건지 여기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SK온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좀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저평가가 아니라 이제 가장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었죠. 근데 SK그룹 내에 있어서의 이제 지금 이제 지주회사 SK도 지금 올라가는 어제부터 흐름 보이고 있죠. 어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지주회사 SK가 가장 지주사 중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SK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시총의 10% 정도 되는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것을 SK온 주식으로 이제 지급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주하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2차 전지 소외 현상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SK온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펼치려고 하는 현재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 이제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슬기롭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 이슈이지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SK온 같은 경우는 자금을 또 수혈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게 2차 전지 전반으로 펼쳐져 간다. 오히려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다른 쪽들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차 전지로 묶어서 위원님 보는 게 아니라 SK 그룹주로 묶어서 이 현상을 보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맞을까요? SK 이건 별도의 개별 이슈지. 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말씀하신 SK온이라는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쏠림 현상이 된다면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같은 쪽에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수익을 내고 또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인 이 업종 내에서의 손바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도 살짝 궁금해요. 지금 시도를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주식 교환 제도인데 네. 이게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겠거든요. 이게 플러스 요소인가요?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그 방향 맞나요? 현재 지금 이제 자사주를 일단 매입하겠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SK온에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할 때 이걸로 이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신선진 기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당장 이제 IPO는 2025년에 추진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주는 거지만 그 재원으로 그 사이에 시총의 10%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물량이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SK온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소각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는 10%의 효과는 시총의 10%가 이제 증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들어봤고요.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에코프로의 50만 원 선 돌파 그리고 앞서 저희 이야기했던 SK이노베이션의 강세를 놓고 본다면 대표님 2차 전지 강한 것 같거든요. 또 그런데 또 약한 것도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오늘 보시는 이 섹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과일권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가 계속해서 갑론을박인데 저는 이제 계속 주창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오늘 내일 다 전량 매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최근 그 미국의 IR 법안이 실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로 오히려 주가는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표되는 시점 이후에 혹은 실행 단계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동안 개인들이 거의 한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인데 그것도 짧은 그 한 20거래일 상간에 9천억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욕구도 커져갈 것이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때는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분명 강세가 맞고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비중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MSCI 편입까지는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 너무 멀리 간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역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그 MSCI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경우를 좀 본다면 오히려 MSCI에 편입되는 그 순간부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걸 활용해서 액티브 자금들이 대거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넘겼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MSCI가 편입된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호재고 실제로 편입이 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에 액티브 자금의 물량을 넘기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관점을 본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야기 나오는 2차 전지에 관해서도 동일한 시각 대표님 가져야 될까요? 지금은 동일한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그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네. 이들이 기업의 내용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총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 편입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으로 계산한다는 점, 이거는 우량도가 아니라 시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전 대표님께서 정확히 찍으셨어요. 이게 수급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수급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다 매물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게 편입이 호재다? 글쎄요. 이게 뭐 호재죠. 호재긴 호재지만 이 수급에 역회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슈를 정말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방향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저희 3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하죠. 그 흐름 가운데 IT 소부장도 있을 거고요.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은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분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께 이 분위기 먼저 점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의 상한가 진입했다 풀렸다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벗어낸 점이 이 바이오 섹터의
토지로 오늘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나라바이오가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이슈이죠. 네. 카나라바이오가 이제 회생에 따라서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연결고리는 없죠. 두 가지 이제 다른 관점을 보면 SK그룹이 이제 자꾸 SK그룹을 얘기하게 되는데 SK그룹의 이제 장력께서 참여하는 TF가 결성이 되면서 바이오를 키워가겠다라는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팜이랑 같이 간 다 건가요? 이제 이게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SK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해 본 우리나라 유일한 그런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그룹이 뭔가 모종의 변화를 좀 꾀하려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이런 자사주 같은 경우도 선진 기법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한 층은 보면 의료 기기들 쪽, 의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뭐 옆에 있는 의료 쪽들이 나와요. 가장 센 게 오늘 덴티움이죠. 네. 그 다음에 세온메디칼, 휴비츠, 휴온스, 삼천당제약, 메디톡스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 소비랑도 연결고리가 되어서 시장 관심에도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소비주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거죠.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신약 개발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걸 뭔가를 추가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전통적인 네.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주식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지금 시장에 트레이딩 자금들이 쫙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단 뭐 항상 이제 중심에 있었던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일부 좀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없죠.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조금 다시 오늘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개별성 종목들 움직이는 부분, 뭐 게임 엔터 쪽은 항상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차기 주도주는 뭐냐? 차기 주도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였었고 이런 의료기기 섹터였었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쪽들의 자금들이 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반사 효과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도 바이오 섹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에 자금이 쏠렸다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차기 주도주 성격을 좀 많이 찾으면서 바이오도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주 1회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제약바이오 좀 넓기 때문에 좀 좁혀주신다면 주도주 성격으로 단기간으로 탄력성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일단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 이렇게 대형 딱 꼽히면 제약사.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보통 그 제약바이오가 그 팬데믹을 거칠 때 가장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에 병원을 거의 안 갑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겁이 나서 병원을 가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팬데믹 때 제약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옵니다. 이후에 그 팬데믹 이후에 대형 제약사들이 실적이 회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주가 탄력폭이 과거에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한번 주목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팬데믹 이후에 들어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쪽 그 접근을 좀 하시는 부분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당장 모멘텀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조금 관점을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보면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도 팬데믹 때 미뤄왔던 신약 출시를 거의 대부분 올 하반기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들어가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불 것 같고 주가가 조금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아마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한 5월 정도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면 분명하게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실적 베이스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사 이렇게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5월 넘어가면서 이제 후반을 바라보시고 조금 더 대형주의 수급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해주신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50대, 60대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이후에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약 출시는 어쨌든 올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반드시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중소형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바이오 종목보다는 이번에는 실적 베이스가 되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팁까지 좀 가득 얻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2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주까지 뻗어간다. 방산, 우주, 항공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요즘 장에 계속해서 수급한다면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이쪽이거든요. 이 키워드는 이지환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태조 이방원 중에 좀 2차 전지 빼고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은 3월이었는데 수급상을 본다면 이거 맷집 아니야?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섹터가 요즘은 이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출에만 그동안 포커스를 맞춰줘서 이만큼 올라온 가운데 쉬어가는데 다른 쪽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위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방산주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원래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주가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주가 탄력이 크지 못합니다. 원래 그 팬데믹 이후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보통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그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방산, 그 국방 예산에서 일단 많이 땡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집행해야 될 방산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전부 다 차용되면서 미뤄졌거든요.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이런 그 팬데믹 이후에 호강 효과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나왔던 특수한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겠지만 주가 탄력성은 과거보다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우주 항공 관련돼 있는 그 쪽은 여전히 주가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산주에서 우리가 조금 좁혀서 지금까지는 실적 위주로 본다면 LIG 넥스원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을 봤다면 지금은 우주 항공 쪽으로 조금 모멘텀이 살아 있는 쪽으로 조금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종목은 사이즈가 큰 종목이라고 저희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그 미국 방산주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론 전쟁, 시스템 전쟁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든다면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양분해서 본다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통합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분야의 중소형 업체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대형 업체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수주 모멘텀 있어서 올랐다. 이게 간단했던 지난해 말과 좀 분위기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께도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출 말고 내수 보면 어떻습니까? 국방비 관련해서 여기가 더 확장될 수 있다. 모멘텀도 살짝 보시는 것 같을 때 이건 좀 어려울까요? 중요한 것은 네. 영업이익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실적까지 계속 봐도 되는 쪽이 아니요, 이쪽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용의 영업이익률은 네. 우리가 방산 나라 지키는데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줄 수 없잖아요. 없죠.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에요. 그래서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을 이제 보는 방산 거군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특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다는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지금 해체됐지만 이런 것들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에요. 근데 이게 수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대까지 늘어납니다. 차이가 많이 확 나죠. 큰데요. 남의 나라 네. 지키는데 우리가 이익을 뭐 굳이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자주포를 우리나라에 납품하면 2%, 노르웨이에 납품하면 8%.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난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주가를 끌어들이는 건 영업이익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수주 잔고가 많다. 매출이 높다. 근데 왜 주가가 못 가느냐? 영업이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해외발 트리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장주격으로 우리가 계속 보는 종목의 위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종목은 항공, 우주, 인공위성, 방산 하나로 조금 좁혀주신다면 어떤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지금 현재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여기서 수차례 MTN에서 말씀드렸다가 100만 원 목표가까지 제시한 이후에는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재추천을 하려면 100만 원이 넘어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뭐 쉽지 않다. 아니 10만 원을 10만 원이요? 10만 원 좀 넘어서야 돼요. 10만 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인 일단 좀 보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에 추천했었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K50 시리즈라든지 보잉의 비행기 부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 이후에 주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찍히고 있는 부분. 위성은 조금 아직은 뭐 단발성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한국항공우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쪽 살펴봤고요. 자,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위는요, 시장 분위기와 좀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려고 잡아본 키워드고요. IPO 새내기주입니다. 올해부터 새내기주의 성적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IPO 대어들은 상장 철회하면서 빌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짜죠. 좀 작은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상당히 강하게 안겨주고 있거든요. 어제 상장한 종목도 그리고 오늘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 대표님, 새내기주의 올해 약진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강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일단 표현이 조금 일단 거기서부터 자리가 잘 안 잡힙니다. 어떻게 저희 봐야 되나요? 강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는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그 공모주 상장되는 걸 보면 우리가 가열 시기에 상장됐을 때 그 터무니없는 공모 가격이나 혹은 보호예수 물량이나 혹은 그 나름대로 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이제 저 가격에 상장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품이 조금 거쳐졌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최근에 그 시장이 많이 정체가 되면서 투자처를 지금 단기 테마성 종목을 제외하고 크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쪽으로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쪽에서 공모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확실히 작용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거품이 좀 거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이 공모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박 같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주가 흐름이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항상 이 공모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기간 경쟁률이 최소한 1000대 1 이상 혹은 1500대 1 정도까지 가느냐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보호 예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공모주가 상장되었을 시점에 당일날 유통 물량이 한 30% 이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지금 통계를 보면 30% 이상의 유통 물량이 당일날 가능한 종목은 70% 이상이 그날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꼭 비교를 하셔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내기주에 대해서 조한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새내기주가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서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힌트를 좀 얻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짧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1년, 22년에 상장했던 기업과 좀 결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았고요.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상장 계획대로 발표한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말 똘똘하고 이익들이 난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21년 같은 경우는 PSR 기준으로 봐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도 상장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준은 어차피 항상 뭐 IPO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2021년과 2021년처럼 따상을 바라보고 들어간다? 요거는 뭐 이전 대표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재원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뭐 지금 현재 당장 실적이 아주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펀더멘탈 변화 큰 것도 아닌데 조금씩 이제 종목이 바뀌어가는데 이 종목이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멘텀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기 중국의 공장을 방문하면서 전장용 MLCC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이제 차기 그 성장 동력이 원래 이제 우리가 PCB 쪽에 많은 비중을 좀 뒀었는데 지금은 다시 MLCC에 관련되어 있는 전장용 부품 이게 보통
MLCC에 비해서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대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 손절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 보되 삼성전자와 지금 IT의 그 강세 현상을 같이 모멘텀을 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원픽은 없으신데요. 마침 지난주에 삼성전기를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가 그때 18만 원 제시를 해 주신 바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목표가 수정이나 코멘트 더해 주실 게 없는지 질문 살짝 드려볼게요. 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MLCC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라는 두 분의 공동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L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